안녕하세요. 미즈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회사는 Cloudflare 넷이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주식은 지금 제일 핫한 필드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주식 중 하나인데요. 거기다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라우드 쪽에 있는 주식입니다. 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회사는 방화벽, 라우팅, 트래픽 최적화,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다른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완해주고 성능 및 안전성을 신뢰할 만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터넷 트래픽 자체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클라우드플레어,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패슬리 등등 클라우드 베이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통해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나중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회사 자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클라우드플레어 CEO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매튜 프린스라는 분은 클라우드플레어 회사 자체를 리드하기 전에 언스팸 테크놀로지에서도 무려 8년 이상 리드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버드 MBA 비즈니스 스쿨도 나오시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회사를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스크린에 세 회사 경쟁 CEO도 있는데요. 그 중에 매튜 프린스가 제일 높으십니다. 만약 롱텀으로 투자하실 거면 전 더욱더 CEO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만 보셔도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리드한 후 회사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CEO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실 거는 간단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인데요. 보시면 1년 동안 주가가 14에서 42 사이로 움직인 게 보입니다. 3배 차이가 나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1년 동안 보실 때 지금 벌써 110%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작년 9월에 IPO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E랑 배당이 0입니다. 보통 이런 성장주는 어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가 0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는 배당이 보통 없기 때문에 어닝이 있어야지 배당을 좀 더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0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도 EPS가 마이너스인데도 조금씩 그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게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일즈 자체가 지난 쿼터보다 48%가 올랐고 또 3년 그로트 레이트, 성장률이 51%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켓캡도 11빌리언이면은 중간 사이즈보단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를 보시면 소프트웨어랑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핫한 섹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EPS랑 레베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EPS는 별로 자료가 없지만 그 마이너스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얼리로 볼 텐데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보시면 정말 꾸준히 잘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때 한 쿼터만 다시 내려갔었죠. 이 쿼터 빼고는 매 쿼터당 꾸준히 매출이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때 매출이 좀 더 올라간 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지금 이 라인 그래프인데 이 라인을 같이 보시면 같이 꾸준히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러한 주식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 좋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얼리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 1년어치 봐도 굉장히 솔리드한 게 보입니다. 자, EPS도 2019년은 굉장히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2020년 지금 끝나진 않았으니까요. 에스티메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보시면 60%나 줄어들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그리고 레베뉴도 1년어치 봤을 때 2017년에서 2018년은 43%, 또 이때는 거의 50%, 이때도 37.6%면 이거는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매출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EPS estimate and revenue estimate,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예상과 매출 예상을 한번 보시면 EPS도 마이너스 0.19에서 마이너스 0.13으로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게 그로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4%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revenue estimate도 같이 보시면 2021년에 31% 그로트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36%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레비뉴 자체가 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그로트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면 for price/sales, 이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그로트가 없는 인텔을 보시면 3, 4 이렇고요. 그리고 AMD만 보셔도 8, 9 이렇습니다. 이게 그럼 AMD보다 세일즈로 비교했을 때 3배로 비싸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성장률을 유지해줘야지 이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펀드 오너십과 주가 자체를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펀드 오너십이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지난 9월에 IPO에서 5개월 동안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움직인 게 보이는데요. 보시면 펀드도 처음에는 149가 들어왔다가 디셈버 때, 그러니까 12월 때도 140으로 오히려 줄어든 게 보입니다. 하지만 3월에 갑자기 183으로 점프한 게 보이는데요. 그때가 이때인데요. 그때부터 주가가 쭉 반등하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엄청 올라서 231이 됐는데요. 보시면 6월 때는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주식이 펀드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면 큰 손들이 이 주식을 사기 쉽게 만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주식은 테슬라인데요. 제가 비교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테슬라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계속 1000에서 움직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죠. 오히려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번 어닝이 있었죠, 이때. 그때 엄청 반등을 하고 펀드 오너십이 갑자기 엄청 커진 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에 1200으로 올랐는데요. 그때 주가가 한 250에서 300에서 400 사이로 오르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그 후 펀드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 한번 900쯤에서 350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피어 셀이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펀드가 엄청나게 올라서 주가도 같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펀드 오너십 데이터도 잘 확인하시고 이게 올라갈 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찬스를 보고 같이 큰 손들이 들어올 때 사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쭉 그으시면은 내려가는 저항선에서 이쯤에 뚫고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지선이 새로 만들어지진 않아서
좀 위험한 매수점이긴 하지만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좋은 매출을 갖고 있는 주는 전 여기쯤 조금 매수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매수점으로 보시고 그 후 이쯤에서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한 게 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쯤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반등할 때, 또 이렇게 반등을 할 때 그래야지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도 매수점으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쭉 반등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 후 이 라인에서 보시면 한 번 내려갔고 두 번 내려갔고 세 번 내려갔고 여기서 네 번째도 내려오고 다섯 번째 때 뚫고 올라간 게 보입니다. 전 이쯤도 좋은 매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저항선을 그리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큰 캔들로 뚫고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매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까지 있죠. 그 후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올라가는 지지선을 딱 그리시면 올라갔다가 이 라인에서 찍고 바로 내려온 게 보입니다. 내려오면서 지금 이 지지선을 패스한 게 보이는데요. 이때는 단기간으로 생각하실 때는 저는 매도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 올라가는 저항선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좀 올라간 게 보이는데요. 그 후 지금 하락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여기서 좀 반등해서 지금 딱 하락 삼각형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데요. 내일 여길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길 혹시 뚫고 올라가면 이 레벨에서 또 올라가는지 또 그 후는 또 이 레벨에서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단기간으로 투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앞으로 트렌드를 봤을 때 충분히 더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마이너스인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으로는 옛날 저항선과 새로 만들어진 지지선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까 보여드린 하락 삼각형에서 어떻게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주가 조금은 조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 가격에서 올인하시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